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정조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단순히 수술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은 이제 장기적인 후유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평생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가 핵심이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실제로 어떤 장애가 남는지, 그리고 그 장애가 보상으로 연결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 운동 범위 제한,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기능 저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장애 진단을 통해서 이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 수치가 합의금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수를 받았음에도 불안정성이 남으면 29%의 상실률이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14.5%나 9.67% 등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요도 검사라고 불리는 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다. 다친 쪽과 멀쩡한 쪽 다리를 비교해서 실제로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검사인데요. 이 결과가 장애율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정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치료가 다 끝나고 장애 상터가 고정된 이후에 합의하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이제 재활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은 몸 상태가 계속 변하니까 후유 장애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일찍 합의하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도록 추가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 진단서, MRI, 동요도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따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반박도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의 직업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같이 앉아서 일하는 직종과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이제 현장 근로자는 똑같은 장애라도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근로자 유형을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 특성에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험사와 단독으로 조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 금액을 줄이고 싶어 하고, 피해자는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많이 다뤄봤습니다.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기반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장애 진단서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와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강력하게 협상해 감정 싸움 없이 이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제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일시수익,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몸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직업과 생활, 경제적인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조 변호사였습니다.